인생의 선배님이자 우리 사회의 귀중한 보물이신 어르신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100세 시대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과거에는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황혼을 맞이하는 시기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70세는 다릅니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얻은 깊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제2의 청춘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만약 당신이 70세 이상이고 자위를 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말해두고 싶습니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제목의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저 건강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여겼던 노년의 성이라는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영상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를 이어받아 70세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고 존엄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서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늙는 버벨 마이너스 에이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체적 건강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노년이란 튼튼한 몸뿐만 아니라 활기찬 마음, 따뜻한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된 영상의 핵심 주제인 노년의 성과 건강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70세 이후 어르신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지해줄 4가지 핵심 기둥인 신체 건강, 정신 및 두뇌 건강, 사회적 및 정서적 건강, 삶의 의미와 영적 건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과 과학적 증명을 곁들여 상세히 풀어낼 것입니다. 이 글의 목표는 사만 자라는 방대한 분량 속에 어르신들께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따뜻한 위로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나이 듦을 쇠퇴나 상실이 아닌 지혜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가득한 성숙의 계절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부 금기를 넘어 생명의 찬가로 마이너스 노년의 성과 건강.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노년의 성에 대해 침묵해왔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성적인 욕망은 사라져야만 하는 것처럼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성적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그 자체이며 70세, 80세가 넘어서도 성적인 감정과 욕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1장 김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고뇌. 영상에 등장하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을 법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여전히 느껴지는 성적 욕구 앞에서 내가 비정상인가? 주책이다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결코 개인의 유별난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50% 이상, 여성의 2030%가 여전히 성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80대에서도 이러한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 욕구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을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우울감, 고독감,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성욕은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장과학이 증명하는 노년기 자위의 놀라운 건강 효과.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정력을 낭비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적절한 자위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심혈관 건강의 파수꾼. 과학적 증명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2010년 미국 심장학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카디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성생활을 하는 남성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위 행위 역시 비슷한 메커니즘을 통해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조언2는 심장을 단련시키는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물론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전립선 건강에 수호신 남성. 과학적 증명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고여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발암 물질이나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약 32,000명의 남성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47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31% 낮았습니다. 이는 자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정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건강조언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규칙적인 전립선 마사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천연 수면제이자 스트레스 해소제. 과학적 증명 오르가슴 시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락틴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여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옥시토신은 불안감을 줄이고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프로락틴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만족 후에 깊은 이완감과 함께 잠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건강조언 만성 통증이나 불면증,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약에 의존하기 전에 이 자연스러운 신체 메커니즘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면역 체계 강화. 과학적 증명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성적 흥분을 느낀 그룹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세포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성생활이 면역글로불린 AI가의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IgA는 점막을 통해 침입하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중요한 항체입니다. 건강조언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성적 활동 역시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5. 두뇌 기능 활성화. 과학적 증명 성적 활동은 뇌의 해마기억과 학습을 담당 부위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 흥분과 만족감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유도하여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조언2는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
뇌를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장 지혜로운 실천을 위한 조언.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균형입니다. 적절한 횟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주 23회를 제안했지만 이는 평균적인 권장 사항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몸입니다. 행위 후에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면 그것이 적절한 횟수입니다. 반면 피로감, 두통, 허리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안전수칙. 심혈관 질환자, 고혈압이나 협심증 등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격렬한 행위는 피하고 만약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안전한 활동 범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 감염 예방을 위해 손과 생식기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윤활제 사용.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분비물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져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환경.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의 부담 없이 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결론적으로 70세 이후의 성적 활동과 자위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이 주신 생명력을 확인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황금빛 노년을 여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제2부 100세 여정을 위한 4가지 황금 기둥. 노년의 건강한 삶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잘 지어진 집이 튼튼한 기둥들에 의해 지탱되듯 우리의 삶 역시 여러 건강 기둥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70세 이후의 삶을 굳건히 받쳐줄 4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기둥. 지혜를 담는 그릇, 신체 건강관리법. 우리의 몸은 평생 동안 영혼을 담아온 소중한 그릇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그릇에 금이 가고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수명과 견고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잘 먹는 것의 과학. 노년 맞춤형 영양 전략.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신진대사율은 감소하고 영양소 흡수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근감소중 SARCOPENIA를 막는 단백질 사수 작전. 문제점. 30대 이후부터 자연적으로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낙상 위험 증가, 기초대사량 감소,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학적 증명.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낡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나이가 들면 합성 능력은 떨어지고 분해는 가속화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건강 좋은 고기는 소화가 안 되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계란, 그릭 요거트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소화가 부담스럽다면 잘게 다지거나 푹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연합군. 문제점. 골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 감소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과학적 증명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핵심 미네랄이며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건강 좋은 우유, 치즈, 멸치, 뱅어포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매일 1520분 정도 햇볕을 쬐어 햇빛 비타민인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 쬐기가 어려운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여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몸속 염증을 끄는 항산화 앤드 항염식품. 문제점 만성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과학적 증명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과 노화를 유발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 조언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녹차의 카테킨, 강황의 커큐민 등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지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역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잊기 쉬운 수분 보충. 문제점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중추 기능이 둔해져 몸에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이게 하여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변비,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 조언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등 규칙을 정해두고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다. 노년 맞춤형 운동 전략. 숨쉬기 운동만 한다는 농담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심장을 위한 유산소 운동. 과학적 증명 빠르게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심박수를 약간 높여 숨이 차게 만드는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며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 조언 조금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일주일에 35회,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 근력 운동. 과학적 증명 근력 운동은 앞서 말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으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튼튼한 허벅지 근육은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고행 안정성을 높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건강 조언 헬스장의 무거운 기구만이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까치발 들기,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가벼운 아령 들기 등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위한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 과학적 증명 나이가 들면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져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이는 부상과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기능도 저하되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조언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전신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십시오. 태극권이나 요가, 한발 서기 같은 운동은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길러 낙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2기둥 결코 늙지 않는 마음, 정신 및 두뇌 건강관리법.
나이가 드니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역시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치매 예방의 핵심, 뇌 가소성 NEUROPLASTICITY의 비밀. 과학적 증명 과거에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생성되지 않고 뇌는 나이가 들면서 굳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뇌가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뇌가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재조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 시냅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조언 뇌가소성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에 뇌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하던 익숙한 일만 반복하는 것은 뇌를 잠들게 합니다. 이 뇌를 깨우는 일상 속 실천법. 평생 학습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 미술, 컴퓨터 등 과거에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는 저렴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두뇌 게임 바둑, 장기, 화투, 카드 게임 등 전략과 계산이 필요한 게임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스도쿠, 십자말풀이도 좋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양치질하기, 눈 감고 옷 입기, 평소에 가지 않던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등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꾸준한 독서는 인지, 예비능 카그니티브 리저브를 높여 치매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나 자서전을 쓰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는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산마음의 감기, 노년기 우울증 다스리기. 문제점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만성질환,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해 노년기는 우울증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나이 탓, 기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신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과학적 증명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 등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의 질병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과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조언. 햇볕 쬐기 햇볕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속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소소한 즐거움 찾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화초 가꾸기, 반려동물과 교감하기 등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기. 2주 이상 우울감, 무기력감, 불면, 식욕 부진 등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현명한 자기관리의 일부입니다. 제3기둥 더불어 행복한 삶, 사회적 및 정서적 건강관리법.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총명해도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진 고립된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1. 외로움이라는 만병의 근원. 과학적 증명. 수많은 연구 결과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 교수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사망 위험 증가를 가져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 조언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립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는 법. 문 밖으로 나가기 집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동호회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손주들과 대화하고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강화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연락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따뜻한 관계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과 친구 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손주에게 배우거나 주민센터의 정보와 교육을 활용하세요. 메신저 앱으로 멀리 있는 가족, 친구와 매일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유튜브로 세상 소식을 접하고 관심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고립감을 해소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4기둥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의미와 영성 찾기.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잃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문득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공허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장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완성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 이키가이 KIGAI를 찾아서 개념 설명. 이키가이는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 즉 삶의 보람과 목적을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인 오키나와의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로 이 이키가이가 꼽힙니다. 건강 조언. 나의 이키가이는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누는 기쁨, 봉사.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지역 아동센터에서 한문 가르치기, 무료 급식소 봉사 등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창조하는 즐거움, 취미.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창조적인 활동은 깊은 몰입과 성취감을 줍니다. 전수하는 보람. 멘토링. 인생 후배들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는 멘토가 되어보세요. 그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을 성찰하며 삶을 완성하기.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맞이해야 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 조언. 지나온 삶 정리하기. 자서전을 쓰거나 사진 앨범을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했던 일, 후회되는 일들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은 마음에 큰 평안을 줍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철학과 종교 활동이나 명상, 철학 공부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것은 영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론. 황혼은 끝이 아닌 가장 찬란한 빛의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사회적 금기였던 노년의 성을 생명력의 증거로 재해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체, 정신, 사회, 영성에 이르는 4가지 기둥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날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쇠퇴나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십 년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이며 지혜의 연륜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느려진 걸음걸이에는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와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소리를 따르십시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을, 때로는 청년처럼 뜨거운 열정을 되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하루에 끝이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70세 이후 인생의 황혼기가 바로 그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되기를, 이 글이 그 여정의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